네, 이번 주에 일발장전 리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했어요. 네, 생각보다는 그만큼 물론 이제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기분상으로도 좀 이래야 되는데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일단 내용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딱히 종목을, 기업을 선정하지는 않았고,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쭉 나열해 드렸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책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좀 우리가 다루겠는데, 기업을 뭐 했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정윤 사장님 혹시 네, 기억이?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자, 화요일에는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이제 그만 이런 주제로 해서 한라홀딩스를 말씀드렸죠. 한라홀딩스도 이제 앞서 그 이수철 이사가 정보회의 때 SK를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한라홀딩스도 순자산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그 절반 수준 된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시세는 뭐 조금 반짝하다가 다시 뭐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싼 자동차 부품주를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밑에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권에 두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확실한 캐시카우를 잡았다. 그래서 솔로엠 했었어요. 네, 컬러풀 전자식 가격 표시기 이 부분이 이제 고성장 포인트를 잡았는데 시세는 아직은 그냥 젠걸음입니다.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원년이라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를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 이 기업도 계속 관찰 대상입니다. 자, 어제 목요일 날 했던 기업은 수급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미쓰비시 상사가 보유한 326만 주 전량 매도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32만 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액면 분할하기 이전이고 이게 자통법 시행령 154조에 따라서 대량 보유자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1조 5항이라고.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은 사실상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요항이기 때문에 32만 주가 320만 주로 이게 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과 이제 주주분들은 헛갈리게 하는 좀 안 좋은 법령이긴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쓰비시 상사가 보유한 물량에 대한 공시를 찾기도 어려웠죠. 근데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물량은 일단 다 팔 겁니다 했는데 어제 끝났죠. 그래서 그거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주제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주제를 했는데 하나가 나갔고 미쓰비시 상사는 나갔고 다른 외국계가 들어오다가 어제 후반에 다 같이 나가버렸어요. 보니까 이게 윤석열 테마주로 묶이는 바람에 희한한 시세가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이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TYM도 이 농기계 쪽에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당분간 출렁거린다 한들 뭐 크게 요동은 안 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조금 아쉽긴 했어요. 오르다가 좀 쭉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오늘은 조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접근하려고 게임주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버행이라고 하는 잠재 매물에 대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 시세가 넥슨을 보면은 이제 넥슨이 보유했던 지분 전량 블럭딜로 넘겼습니다. 어디로 가 받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블럭딜 단가가 1,950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너무 싸게 받아서 이제 이걸 털어야 되니까 시세가 높으니까 그냥 막 물량이 나와가지고 쭈르륵 밀리다가 이제 후반대에 다시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건십 배틀 같은 뭐랄까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뚜렷한 신작 게임들과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됐다 이거인데 하여튼 뭐 저도 건십 배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정경민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건십 배틀하고 몇 가지 게임들이 역대 이제 뭐 최대급의 매출 경신.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500억 제시가 되더라고요. 지난해 1,600억이니까 상당히 점법이죠. 자, 이런 정도입니다. 뭐 조이시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그 했던 기업들 뭐 네. 한번 혹시 첨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건십 배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또 뭐 좀 붙여주고. 말씀드리자면 종목으로는 그 수요일 날 하셨던 제가
그 이제 솔로엠. 솔로엠.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의 관심주를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 맞아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오버행에 갇혀 있는 느낌이 아직도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한 요 정도 주가만 올라오면 계속 두들겨 맞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주 잔고만 그냥 인식을 하더라도 큰 이변 없이 상당히 높은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온다는 것은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에서 가끔 나타나는 그런 오버행 이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회사의 이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 전기에서 분사를 한 회사다 보니까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 관리 또 뭐 생산 관리 이런 쪽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일반 또 유통 업종에서도 이제 종이 라벨이 아닌 이제 전자 표시기로서 이제 뭔가 자원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 사실 고비만 그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가격 표시가 이제 종이로 될 때는 네. 어차피 그것도 조그마한 종이지만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이 좀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ESG라고 하는 환경 문제로 봤을 때 전자로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수준밖에 그게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생산 관리, 공정 관리 이런 데 있어서 재고의 파악, 재고의 순환 뭐 이런 관리가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재고가 어느 정도의 순환 주기로 해서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가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 예측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바코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화할 수 있겠고 폭스바겐에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수많은 그런 부품들을 이제 취급을 하는 이제 자동차의 공정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이 공정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이 전자가격 표시기 예, 하여튼 ESL이라는 네. 이제 이 라벨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의 이 ESL을 하는 회사들 보면은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보다 거의 두세 배가 높거든요 주가가. 근데 실적은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보다 낮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야말로 좀 오버행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뭐 요 고비만 좀 뚫어준다고 한다면 지금 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3번 정도 부딪힌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만 좀 뚫어주는 모습만 좀 나와 준다면 의외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블록들이나 이런 걸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하반기까지도 계속 관심을 두셔도 좋을 만한 그리고 혹시나 속된 말로 물리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제 너무 낙심 말고 그렇죠. 이런 종목이야말로 좀 끌고 가보실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어쨌거나 이번 주 일발장전의 기업들은 큰 하자가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견디자. 네. 네, 뭐 그중에 그런 이제 거죠. 솔로엠이 좀 더 솔로엠이 포인트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두 번, 잠깐 네. 혼자 다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화면을 다 잡아버리면은 채널이 돌아가 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자, 영민 매니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반 장전 때 쭉 얘기했던 거를 네. 지금 보니까 월요일 날은 제 기억에 이제 정책 수혜주들 그러면서 이제 건설업종 저희가 그러네.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HDC 현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뭐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을 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한라홀딩스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제가 붙여드린 종목은 한화. 그다음에 이제 MK전자. MK전자는 어저께 좀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뭐 이런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또 보면 SK는 정말 뭐 오늘 그 앞서 이제 이사님도 네, 뭐 입사 이사가 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SK는 진짜 지금부터 정말 좀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솔로엠. 저도 이제 솔로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할인마트 같은데 캐시어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 전자 가격 표시기가 있어야 돼요. 무인화. 네, 전부 이제 무인화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솔로엠은 뭐 수급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제 회사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 아마존 수혜주로 또 비슷한 종목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Pro라는 또 2차 전지 장비 기업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어저께 살짝 이제 A-Pro는 들썩하다가 좀 네. 네. 어저께 이제 또 그 TYM 얘기할 때 사실 이게 수급적인 이슈라고 오버행. 말씀드리면서 네. 그 손바뀜에 대한 종목 한국가스공사 이제 아. 추가를 조금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한국가스공사는 어제는 조금 눌렸는데 자리는 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어저께 우리가 그 매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현대 그린푸드 붙여드렸으니까 그 종목도 뭐 지금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다뤄드렸던 섹터들이 사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조금 힘든가를 딱 나타내는 것 같아요.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세가 워낙 좀 단발성으로 한번 올랐다가 다음날 조정받아 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게 고심 끝에 이쪽 막 많이 좀 고민의 흔적들이 좀 묻어나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뭐 방금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렸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거기까지 할까요? 네. 다실로 가서 네. 혼자만 하려고 그러지면 안 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제발 좀. 네. 네. 자 조이시티와 게임주 좀.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번 주 내내 두더지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 지금 뭐 시장이 이런 분위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저도 오늘까지 3번 출연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이 매크로는 좀 보여요. 뭐 금리가 어떻고 이거는 좀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분석이 돼. 기업이 잘 안 보여요. 기업이. 저도 이제 백신 부작용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어쨌든 호호, 큰일인데. 네. 네. 이제 조이시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이시티가 뭐 한 이틀 정도 좀 강세가 좀 나오면서 이제 블록딜 네. 얘기가 이제 후문으로 좀 들리면서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게임주가 좀 괜찮았어요 이번 주에 그나마 이제 인터넷 게임 커뮤니케이션 요런 뭐 그러니까 그 텔레콤들 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그리고 이제 게임 뭐 이런 인터넷. 쪽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요 섹터가 그나마 이번 주에 시장 대비 좀 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조이시티도 지금 상당히 이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딱 이게 차트만 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뿜고 올라갈 수 있는 연중 최고가를 내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IP도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이제 뭐 농구 게임도 있고 건십 배틀 뭐 짚어주셨듯이 이제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좀 특화된 그런 게임이긴 그 게임사고 약간 이제 미들급 정도에서 다양한 게임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그런 게임사다 보니까 뭐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리뷰를 해보자면 이제 어제 넷마블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넷마블 넷마블 시세가 또 뭐 대형주 치고는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뭐 3%, 4% 뭐 이 정도였으니까 나쁘지 않은 요즘 모습을 3-4%면은 뭐 네. 신장 모멘텀은 이제 넷마블에 있습니다. 제2의 나라가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출시가 됐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매출 올라오는 속도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대박 조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AD도 게임을 해봤나 봐요. 네. 지금 넷마블 제2의 나라 게임 해봤다고. 네. 데브 쿠키런 킹덤보다 시작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훨씬 이게 안정적이죠.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네,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몰랐어요. 매출이 잡히는데요. 아, 네. 데브 뭐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이제 텐베거가 나온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이 이제 그건 시총이 작았기 때문에 뭐 같은 이제 순위와 매출이 나온다면 훨씬 이제 레버리지가 크게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넷마블은 이제 등치가 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kg 나간 사람이 10kg 늘면은 굉장히 이렇게 확 달라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 10kg 쪄봐야 별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넷마블의 약점은 IP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제 지적 계산권이 약했기 때문에 세븐나이츠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리니지 레볼루션,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NC나 이런 쪽에 IP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블렌딩을 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매출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제 뭐 그 애니메이션 많잖아요. 특히 네. 이제 저처럼 이제 40대 되신 분들은 미래소년 코난 세대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까지의 이제 모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캐릭터를
갈아 넣었습니다 이쪽에. 그렇다 보니까는 새로 나온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대한 익숙함이 있네. 익숙함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근성도 예, 있고.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IP는 아니지만 이런 좀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하게 좀 달라붙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동양권에서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패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많이 사서 집단지성. 많이 싸워가지고 싸움이 뭐냐? 집단지성. 집단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MMORPG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역할 게임, 띄고 역할 있는 분단 게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캐릭터 좀 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지금 24시간도 안 됐는데 애플 iOS에서 지금 매출 1위 좀 나왔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리니지를 제낄 정도면 이거는 일단 15억 이상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매출이. 오케이. 예. 짧게 해주세요. 얘 보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집착이 강한 성향이 많은 일본에서도 iOS가 지금 4위에 올라왔고요. 네. 대만은 지금 3일 연속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넷마블. 넷마블이 오늘 전 여전히. 다음 주까지도 조금 이 단일 모멘텀에 의한 상승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오케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중 정상회담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조기 방한 얘기도 있고. 그러면 뭐 게임도 사실 충분히 그 후광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쪽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판호 이런 거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네. 게임주들 쭉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조이시티도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약간 VR,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한필소프트, 뭐 엔게임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추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투스, 게임빌, 뭐 웹젠, 미메이드 이런 종목들 차트 보면은 완전히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약간의 이제 기대감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낙폭 과대 종목들 어쨌든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두더지 잡기 하려면은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 업종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업종 전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타이밍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넷마블 이제 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추가를 좀 해보면은 사실 이제 게임주는 아닌데요. 뭐 엔터 컨텐츠 종목 중에 A스토리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회사도 사실은 이제 드라마 컨텐츠 제작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OTT 수혜주로도 이제 많이 조금 알려져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된 킹덤이라고 하는 그 좀비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그 드라마를 이제 제작한 회사가 이제 A스토리라는 회사거든요. 이제 하반기 때 이제 1분기 때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가 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부진한 어닝 쇼크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이제 일발장전이 이제 오버행 해소 신장 모멘텀 발생이잖아요. A스토리는 실적 부진 이제 주가의 반영 신장 모멘텀 발생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이제 그 올해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가장 이제 기대작 우리 전지현 배우와 네. 또 주지훈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하는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론칭을 할 거거든요. 그 드라마를 이제 A스토리가 이제 제작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한번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뭐 주가의 위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도 엔터주 뭐죠? 하이브. 하이브. 네, 하이브 최근에 이제 뭐 방탄소년단 효과가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긴 한데 빌보드 뭐 핫백 차트 2주 연속 1등하고 하는데도 아, 지분이 아직 있죠. 네, 주가가 좀 못 움직여요. 근데 이제 하이브가 네, 넷마블이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어쨌든 뭐 하이브가 최근에 보면은 뭐 주가 움직임은 뭐 완만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넷마블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요 박스권만 좀 뚫어주면은 한 번 정도는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브까지 조금 추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제 조기 방한 얘기가 있고 뭐 그와 연결돼서 확장을 좀 해보면은 이런 게임주들 오늘은 저는 이제 조이시티라고 하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고 신장 모멘텀이 발생했고 그 원천 소스는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라는 저희 또 이 정보를 많이 주는 곳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 조이시티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민 차장은 넷마블 그다음에 김현미 매니저는 A스토리하고 하이브를 붙여서 네. 우리가 확장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김현미 매니저는 금요일 가셔야죠.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